저번 시간엔 약간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그게 중요하죠 사실. 우리 거짓 학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음, 이걸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짤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사진 같은 거를 편집해 가지고 사진 같은 걸 편집하고 그 밑에다 이제 글을 쓰고 자막을 넣고 해서 어, 브로그 같은 데다가 올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무슨 짤 하던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짧은 말이란 뜻인지 그런 뜻이 모르겠는데 거기에 유명한 사람들이 뭐 연예인이죠. 아이들이 하니까 연예인 중에서 유명한 대학을 나온 사람들 이런 게 나온 게 있었어요. 이런 게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 이런 거를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음, 노사연 씨의 남편분이 있잖아요. 이무송 씨죠. 이무송 씨. 이무송 씨가 한국에 와서 노사연 씨랑 결혼을 하고 사실 이거 활동 시기도 잘못됐네요. 하여튼 그 이무송 씨를 인터넷에 때려보면요. 제가 이무송 씨를 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정보를 갖다가 사람들이 많이 흘리는데 예를 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상에서 이제 꼬집기 도사라는 필명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꼬집기 도사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이제 누군가가 나무 위키라든가 위키피디아 이런 데다가 이제 글을 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그걸 갖다가 알겠어요. 누가 썼는지. 그런 거가 신경 안 쓸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서울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뭐 또는 서울대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미국에 건너가서 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걸 만약에 뭐 이익을 낸 것도 아니고 제가 외국에 사니까 어차피 또 한국에서 이익을 내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야 너 씨발 왜 학력 위조 거짓말을 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나 그런 적 없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럴 땐 누가 잘못이냐 이거죠. 가장 그 중요한 거는 이 노사연 씨의 남편 이무송 씨는 이무송 씨가 일단 처음에 잘못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무송 씨가 미국에서 유학을 다니다가 왔어요. 와서 텔레비전 결혼을 했는데 노사연 씨하고 이 사람이 가수 활동을 했다는 게 83년도 이렇게 써 있는데 대학가 이제 뉴욕 대표로 나왔다는데요. 나왔다는데 웨스트 제퍼스 유니버시티를 다니다가 그러니까 유학생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활동을 했는데 그러다가 뭐 87년도에 앨범을 솔로 가수를 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92년도에 뭐 인기를 끌고 부인하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은 어떻게 94년도 결혼.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없을 때 결혼했는데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은 미국의 프리메드 의대를 다니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어, 외국에 있으니까 비디오 같은 걸 봤겠죠. 이제 이무송이란 사람을 그래서 이무송인가요? 그렇죠. 근데 외국에 사니까 프리메드라 저런 말은 말 자체가 좀 이상하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이분이니까 처음에 그걸 갖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생물학과예요. 미래에는 의대를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무송 씨가 잘못됐다. 이 부분은 잘못됐다. 이 부분이 이 양반이 학력을 위조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지금 최근에 너무나 이 사람 학력이 위조가 돼 있어요. 위키 나무 위키하고 뭐 위키피디아 뭐 이런데 다 이무송 씨가 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녔다 아니면 또는 의과대학 이비인후과를 의사였다 뭐 그리고 제가 말한 무슨 브로그 같은 데 짤에 그래서 그게 눈에 들어와서 첫 번째는 이 분이 처음에 데뷔 비슷한 부인하고 이제 노사연 씨가 나왔을 때 말할 때가 잘못됐다. 제가 의대생이에요. 또는 프리메드 의대 준비생이에요. 이런 말 자체가 잘못됐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걸로 인해서 아마 지금까지 어떻게 우연하게도 이 사람이 의대를 다녔다 또는 의사다.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한국 와서 결혼하고 의사를 하고 있다. 뭐 지금 요즘은 방송 나오나 봐요. 본 적은 없어요. 무슨 연애 방송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계속 나오겠죠. 근데 그럼 이분이 적극적으로 또는 이분이 가입한 소속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고쳐나가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이거죠. 당연히 나이가 좀 있으니까 저처럼 나이 있는 사람이니까 뭐 인터넷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신경 안 쓰겠지만은 자 보세요. 그러면 이무송 씨가 뭘 잘못했냐 한번 볼게요. 워싱턴 앤드 제퍼슨 대학교를 졸업을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중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의과 대학이라고 했어요? 뭐 씨발 의사는 아니더라도 의과 대학은 다녔겠지. 아니면 프리메드는 다녔겠지.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프리메드. 적어도 프리메드란 말은 또 있다고 하니까. 근데 저번에도 제가 그랬지만은 워싱턴 앤드 제퍼슨 대학교에는 의과가 없습니다. 아예. 서울대학교에 정치학과가 있단 말이에요. 정치학과. 그래서 정치를 공부했어요. 근데 서울대학교에 예를 들자면은 제목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만화 예술 디자인 학과가 있다 칩시다. 있다고 말. 나 서울대학교 다녔어. 무슨 과 나왔는데 만화 예술 디자인 학과 나왔어. 그 과가 없는데 씨발 어떻게 서울대학교를 나와요? 예? 그 과가 없는데 워싱턴 앤 제퍼슨 대학교에는 의대가 없습니다. 프리메드도 없어요.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거기에는 어떤 그 생물이라든가 이런 화학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어떤 사람도 어떤 과 학생도 그 수업들을 들을 수 있다. 거기에 교수들 진을 보면은 철학과, 심리학과, 화학과, 물리학과, 생물학과, 물리학은 없네요. 생물학과 이런 사람들로 꾸며진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들이다. 전공이 아니라. 그래서 이 학교에서 특별히 생물학과 이런 쪽으로 많이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거기서 공부를 해서 만약에 의대를 가고자 하면은 이런 프로그램을 미리 듣고 기본 전공은 뭐 심리학을 해도 되고 뭐 사회학을 해도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정해놓은 뭐 자매 결혼을 한 대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어떤 과든. 그러니까 의대도 없고 프리메드도 없고 당연히 프리메드라는 말 자체는 좀 잘못된 말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잘못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퍼져가는 게 의사다. 의과 대학을 졸업했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렇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걸 여기 나왔네. 영어로도 연세 유니버시티 그리고 워싱턴 앤 제퍼슨 칼리지라 딱 써 있는데요. 워싱턴 제퍼슨 칼리지에는 의대가 없습니다. 프리메드도 없습니다. 그리고 프리메드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어떤 과든 모든 과는 의대를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 같다고요? 영화 21을 한번 보세요. 21. 거기 주인공 남자애가 MIT의 수학과입니다. 수학과. 수의학, 동물을 하는 그게 아니라 1, 2, 3, 4, 5, 6, 7, 8 수학이 있잖아요. 수학. 수학과인데 그 애가 하버드 대학교에 의대에 합격을 합니다. 그런 거예요. 수학과하고 의대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 법대를 졸업했다. 법대라는 건 법대학, 학사를 졸업했다. 이런 건 없습니다. 미국에는. 미국도 법도 석사 이상, 법학 박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석사 이상이고 학사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경찰 업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기초 그런 걸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잘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학력, 이무송 씨 다니는 학교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외국에 있는 사람이 어쩐지 몰라도 이게 이 학교 웹페이지 가면요, 대학원은 뭐 어쩌고, 대학원은 의학 전문 대학원이 있다 이런 말 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영어를 보고 했는지, 진짜 영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도 없고요. 그런 비슷한 말이 나오니까 의대가 있나 보는 거예요. 실제로 자세히 보면은요, 그런 건 없고요. 이 학교에서 워싱턴 앤 제퍼슨 칼리지에는 뭐가 있냐면요, 대학원에 의료 정책학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거는 있고요. 의대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는 거 있잖아요.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거. 뭐 그런 거, 그런 공부 있죠. 이 공부가 의학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의학적인. 심리적인. 내가 죽는 걸 갖다가 뭐 용인한다. 내가 자살이 아니라 억지로 살고 싶지 않다. 뭐 그런 거 요즘 뭐 스웨덴인가 어디에서 그 명예롭게 죽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공부하는 과는 있습니다. 그게 의대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 완전 잘못된 정보라는 거. 그래서 누구 하나 사람 잡는다니까요. 나는 그런 적도 없는데 나는 의사도 아니고 의대를 졸업한 적도 없고 뭐 그런데 그게 막 나오는 거 보면 이비인후과 전공이라고 나오고 뭐 이런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사연 씨의 남편이 피해자다. 그러나 몇십 년 전에 잘못된 표현에 의해서 이 말이 불거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의사다 나중에 제가 모르지만 어떤 의대를 졸업했다 정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워싱턴 제퍼슨 칼리지에서는 의사가 될 수가 없다 이거죠. 왜 의대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생물학과 수업을 갖다가 10번 수업을 든다고 해서 막 의사가 되고 막 그래요? 그럼 저도 다 의사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눈에 계시면 제가 프리메드라니까요. 프리메드. 저도 의대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의대가 비싸거든. 그래서 안 간 것뿐이에요. 제가 못 간 게 아니라 안 갔다 이거죠. 정말 생물학과 졸업했는데 미국에서 생물학과 졸업했는데 씨가 무슨 프리메드라는도 아름다운 말을 표현해가지고 그런 프리메드가 뭐 의대 가기 전에 의대다 뭐 이런 개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무슨 분식 해결을 했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미래 존나 투자를 하고 미래 돈을 존나 벌 거니까 미래 여기다 써놓는다. 그게 내가 뭐가 잘못했냐 이런 거예요. 제가 미래 미국에서 대통령을 할 거거든요. 나 지금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너 미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냐? 너 모르지 않느냐? 예상은 하지만은 모르지 않느냐?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라고 했다. 그런 거예요. 그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프리메드란 말은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걸 왜 하느냐? 마케팅이죠. 마케팅.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개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한국에서 말하는 건 일부러 자랑하려고 아니면 또는 내가 정말로 의대를 가겠다는 의지를 갖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나 의대 가려고 하는 거야. 나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뜻이고 원래는 그냥 생물학과 뭐 예, 환경공학과 뭐 수학과 뭐 예? 사회학과 심리학과 아무거나 부르면 되는데 내가 프리메드를 하는 이유는 프리메드가 전공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마지막 전공은 의대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학교에서 왜 프리메드란 말을 쓰느냐? 아니면 헬스 프로그램 보통 헬스 프로그램 뭐 프리메드 이런 말을 쓰느냐? 그 이유는 장사수단이죠. 우리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MCAT을 시험을 보면은 잘 보면은 어느 의대에 합격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예를 들면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 의대에서 학생을 뽑는 하버드 의대에서 그런데 좀 유명하지 않은 대학교가 있어요. 오하이오 유니버시티가 있단 말이에요. 오하이오 유니버시티. 그리고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랭킹으로 따지면은 뭐 랭킹이 문제가 아니라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정말 좋은 학교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고 오하이오 유니버시티는 둘 다 주립학교예요. 뭐 나쁘진 않죠. 거기서 열심히 하면 충분히 좋은 대학원을 갈 수 있죠. 근데 오하이오 유니버시티는 좋은 학교는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는 아니라 이거죠. 규모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가서 직접 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 세계적인 논문이나 교수의 수준 이런 걸 다 따져서 봤을 때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어떤 이제 오하이오 유니버시티하고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학생이 원서를 넣었을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죠.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먼저 받는다 이거죠. 미리 받는다 이거죠. 오하이오 유니버시티보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말을 해보니까 실제로는 오하이오 유니버시티가 더 좋았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통계라는 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항상 좋았다 이렇게 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만 나쁠 것인가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교에서 우리는 생물 이런 수업을 가르치고 의료학, 어떻게 보면 이제 간호, 그러니까 의사의 기술 이런 걸 가르치는 않았는데 치과 기본 이제 인간의 생리 있잖아요, 생리 이런 걸 가르치는 이제 생물이죠, 생물학과가 있죠. 그런 공부를 하는데 그런 공부 중에서 그래도 하버드 대학교에서 좋아할 만한 수업, 좀 강도가 세다든가 좋아할 만한 수업, 특히 하버드 교수가 출판한 생물학 책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자매 결혼을 합니다. 자매 결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매 결혼을 하는 거죠. 자매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이 아니라 자매 결혼 혼혼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오하이오 주에서 많은 이제 학생들이 특히 많은 학생들이 하버드 대학교를 동부에 가서 의사가 되는 거잖아요. 뭐 의사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가능성 봤을 때. 제가 만약에 하버드 대학교 의대를 들어갔잖아요. 그럼 의사 될 가능성이 있겠죠. 나도 세계 그러겠죠. 씨발 뭐 네가 공부를 잘해야지 의사가 되지. 의사는 아무나 되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버드 대학교를 안 갔어요. 안 간 사람하고 간 사람. 하버드 대학교를 들어가지 않고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지금 의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의사가 될 가능성이 있죠? 의대에 들어가는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 복이에요, 복이. 진짜가 아니에요.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학생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보내면은 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전국에서 받으니까 하버드 대학교 받았다. 그러면은 하버드 대학교는 뭐가 좋을까? 그럼 그 근처에 있는 좀 더 좋은 MIT라든가 뭐 진짜 하버드라든가 예일 이런 데서만 받으면 되는데 왜 주립대 그냥 학사학생을 받을까? 그런 전국의 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지원. 그렇죠? 그리고 하버드의 그 대학교 이제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미국 전역에 다 깔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에서 의사를 만들어서 그 보스턴 시내만 다 거기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국제적인 대학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 동네에 왜 삼성병원이 좋습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삼성병원을 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게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버드를 가니까 그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하버드 대학교로서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야겠죠? 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그 중에서 골라야지. 막 개차반 막무가내 저 멍청한 애들 고를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생물학 의대가 아니에요. 의사가 아니에요. 뭐 간호학이라든가 또는 뭐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그리고 좀 중요한 건 심리학, 철학 이런 거를 갖다가 가르치는데
이런 거를 좀 가르치는 학교가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 학교를 해서 이제 자매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는 프리메드가 있는데 특히 하버드 대학교와 자매 결혼을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학교는 그런 생물학과는 들어가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막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학교에 갔어요. 이제 하버드 대학교 의대랑 자매 결혼하는 대학교를 갔어요.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 일을 합시다 계속. 그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오하이오 스테이트 갔어요. 생물학과를 들어갔어요. 아니 생물학과는 안 가고 그냥 제가 경제학과를 들어갔다 합시다. 경제학과. 경제학과도 프리메드예요. 왜? 의대를 갈 생각이 있으면 프리메드예요 그게. 안 갔다 그러면 그냥 경제학과가 되는 거고. 그렇죠? 경제학과를 갔는데 내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하버드 대학교 의대 원서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떨어질 것 같다. 뭐 집어넣기 전에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이제 MCAT 시험 보고 MCAT 만점 받았다. 근데 경제학과야. 근데 경제학과 학생이 왜 의대를 갈까? 이런 걸 이제 하버드 교수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의사가 가서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그럼 제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씨발 돈을 존나 많이 벌다 보니까 이제 돈이 필요 없어서 의사가 돼야겠는데요. 뭐 이런 개소리도 안 되고 뭔가 말해야 되는데 그래서 경제학과 하면서 생물학과 수업을 갖다가 그러니까 더블 메이저식으로 해가서 부전공을 해서 생물학과라든가 심리학과라든가 이런 수업을 듣는 거예요. 계속 교양 과목 이상으로 많이 듣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의사를 하고 싶은데 왜 경제학과를 가게 됐냐면은 뭐 아무나 갈 수 있을까? 처음엔 대학은 아무나 막 가는 거잖아요. 가게 됐냐면은 의사도 사실은 경제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썰을 푸는 거죠. 썰을 풀 수 있다 이거죠. 미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대를 간 이유는 내가 사실 그림을 잘 그린다. 그래서 미대를 갔는데 내가 의사 의사를 하고 싶다. 사람을 치료하고 싶다. 그럼 왜 의대를 미대에서 그럼 배운 걸 뭐 사용할 것이냐? 그럼 이때 이제 썰을 풀어야 되겠죠. 뭐 내가 사실은 그림을 잘 그리니까 사람 뭐 내부를 갖다가 잘 그릴 수 있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썰을 푼다든가 수학과는 왜 수학을 갖다가 하는데 너 수학과 의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MIT 수학과인데 근데 수학과는 상당히 냉철하거든요. 논리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논리적이기 때문에 의대에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MIT 수학과가 어떻게 하버드 의대를 들어갑니까? MIT 수학과를 갖다 어떤 새끼가 프리메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프리메드라는 말 자체가 한국적으로 일부러 내가 의과 대학생이에요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라는 거죠. 한국에서는. 그래서 절대 그 말을 믿으면 안 된다 이거죠. 아직까지도 어떤 뭐 그 아이들 뭐 친구라든가 누구 아이들 소개받을 때 우리 애가 프리메드 다녀 뭐 이러면은 제가 일일이 그걸 잡고 아이를 붙잡고 너 프리메드 아니잖아. 너 생물학과잖아. 너 전공이 뭐야? 무슨 수업 들었어? 이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부모에게 왜 거짓말 하세요? 프리메드 아니면서 왜 거짓말 하지? 그런 말은 없는데 외국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냥 여기서 지금 저 혼자서 중얼거리는 말에서는 말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 누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프리메드야 그런 것 자체는 거짓말이라 이거죠. 그냥 의대를 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죠. 의대를 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의대를 간 사람과 의대를 가지 않은 사람을 따지면 의대를 간 사람이 의사가 될 가능성이 또 높겠죠. 그러니까 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는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갖다가 막 흘리는 거는 아주 나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잘못된 정보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거 정말 나쁜 현상이다. 그럼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이게 잘못된 정보일까? 사실일까? 그건 모르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가보시라 이거죠. 워싱턴 앤 제퍼슨 칼리지를 한번 가셔서 그, 그 웹페이지에, 그 홈페이지에 써 있는 글들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좀 어려울 수 있겠네. 그렇다고 구글 번역기 돌리지 말고 무슨 네이버 번역기 뭐 다음 번역기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돌리지 말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정말
의과 대학이 있는지, 의과 대학원이 있는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 정보를 저한테 받았어도 여러분 스스로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제가 하는 정보는 A라는 정보를 탁 던져주는데 A라는 정보에는 1, 2, 3, 4, 5, 6, 7, 8, 9, 10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A라는 정보를 귀찮으니까 한 하나, 둘, 네 개 정도 1, 2, 4 이 정도만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1, 2, 4 하면은 이상하거든요. 그럼 3, 5, 6, 7, 8, 9, 10 이걸 다 연결해서 찾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누군가가 던져준 정보를 그냥 받아 먹지 말고 그 정보 더하기 여러분들이 찾아야 가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에는 모든 걸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해준다. 누군가가 해주길 바란다. 그러면은 그런 아이는 또는 그런 사람은 유학을 갈 필요도 없고 올 필요도 없고 그냥 뭐 인생 끝 그냥 한국에서 그냥 적당히 그냥 거짓말 하면서 사는 게 제일 편합니다, 사실. 못하러 돈을 날리면서, 그리고 언젠가는 걸린다 이거죠. 요즘 최근에는 유학파라고 해서 한국에서 그렇게 써주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가 유학생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럼 많아졌다는 뜻은 무엇이냐? 이제 회사 차원에서는 고를 수가 있다 이거죠. 옛날에는 예를 들면 20년 전이에요. 미국의 아무 주립대학을 졸업해도 한국에 가면은 주립대학 졸업했어. 그럼 정말 또 다른 얘기 할게요. 한 40년 전에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졸업하잖아요.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졸업하잖아요. 졸업했으면 한국에 가잖아요. 그럼 대기업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특채로 공무원이 됩니다. 공무원. 그 정도로 사람이 유학하는 사람도 적었고 유학까지 가서 학위를 따오는 사람이 적었다 이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게 뭐죠? 우리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자연에서 없어질 것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없어지는 거 희귀종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거. 하여튼 한국말로 갑자기 떠오르야. 이거 제가 한국말을 못해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 갑자기 안 떠올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여튼 희귀하다 이거죠. 희소 가치가 있다. 근데 지금은 유학생들이 많거든요. 졸업한 사람도 있고, 뭐 가짜로 졸업한 사람도 있고, 또 가짜로 뭐 수료한 사람도 있고, 하여튼 유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고, 뭐 스타크래프트도 하고, 뭐 다 하고, 뭐 오버워치인가 뭐 또 하고 다 하다 보니까 영어를 애들이 잘해. 순간순간 발음은 애들이 잘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를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옛날에는 유학생들이 한 명이었다면 40년 전에는 한 명. 제 때는 한 3명 정도였어요. 3명 중에서 한 명만 고르면 되는 거야. 옛날에 한 명이면은 한 명 다 고르고 3명 중에서 한 명. 그러니까 인기가 있었다 이거죠. 어딜 가든. 근데 요즘은 100명이란 말이에요. 100명에서 한 명을 골라야 돼. 만약 100명 중에서 한 명을 골라야 되니까 이제 주인 입장에서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고를 수 있다 이거죠. 어느 학교가 좋다. 야, 그 학교 어때? 혹시 퍼듀 대학교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그럼 워싱턴 제퍼슨 대학교 들어봤어? 그것도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요. 한번 조사 한번 해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어디를 뽑겠어요? 퍼듀 대학교를 뽑겠죠, 당연히. 어떤 사람이 그래? 삼성전자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삼성전자에. 위스콘신 대학 들어봤어요? 위스콘신. 영어로 뭔데? 유니버시티 위스콘신이라는데요. 그래? 이 사람도 유니버시티 위스콘신에. 그래? 그럼 씨발 어떻게 누굴 뽑지? 둘 다 전자학과인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위스콘신 대학교는 분교가 존나 많다고 그러던데? 이 사람 어느 대학교 대학교는 똑같은데 캠퍼스는 어디냐 물어봐. 이렇게 되면서 유니버시티 위스콘신 워털론지 어쩐지 그런 캠퍼스를 이제 물어보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서울대, 연세대학교는 캠퍼스가 있나요? 서울하고 다른 캠퍼스가 제가 알기로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들어갈 때 들어가서 공부의 차이는 모르겠어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어렵고 뭐 쉽고 이런 거
미국에서는요, 사실 주립대학교는 캠퍼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학교는 캠퍼스가 한 40개 되고, 어떤 학교는 30개 되고, 작은 학교는 뭐 한 두 개, 세 개 되고, 캠퍼스가 많은데, 메인 캠퍼스는, 랭킹이 아주 높습니다. 높다는 게 들어가기 어렵다, 경쟁이 좀 치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부에, 그 안에 들어가서 공부의 질은 똑같습니다. 자, 사실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도서관 가서요. 제가 도서관 가서 책을 빌리는데 대학생 같은 경우는 보통 5권을 한 방에 빌릴 수 있어요. 5권을. 책이 없어요. A라는 책이 없어. 선생님, 아니면 거기 도서관에 있는 이런 분한테 이 책이 없는데 좀 이 책 좀 구해줄 수 없어요? 그러면은 다른 도서관, 아니면 동네 도서관, 시립도서관, 국립도서관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책을 찾아줍니다. 예? 그런데 또 내가 이런 책을 사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책을 또 사주기도 해요, 저한테. 근데 이제 메인 캠퍼스 있잖아요. 본교. 본교에 가면은 이런 게 좀 더 편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 환경은 메인 캠퍼스, 본교가 좀 더 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둘 다 할 때, 열심히 할 때, 뭐 분교가 공부를 못하고 본교는 잘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런데 이제 들어갈 때는 아무래도 본교에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분교 아이들이 보통 성적이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명문 주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5% 내 성적이어야 돼요. 한마디로. 뭐 고등학교 성적 말하는 거죠. 5%, 10%? 하여튼 이런 성적이 아주 상위권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분교일 경우에는 뭐 50%, 60% 안에, 한 70%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학교 내에서 공부의 내용 자체가 그렇게 차이가 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교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 있잖아요. 대화는 분교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어요. 학생이 작으니까. 그런데 교수님의 수준은 본교가 훨씬 높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교수님의 수준이 훨씬 높은데 여기에 이제 하나의 이제 맹점이 하나 있어요. 잘못된 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야 씨발 그럼 교수가 수준이 존나 높은 데로 가면 좋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떤 교수가 1부터 10까지 안단 말이에요. 어떤 교수는 1부터 5까지 알아요. 그럼 1부터 5까지 아는 교수 존나 멍청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반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1밖에 배우질 않는다 이거죠. 1부터 10, 1부터 5. 그런데 1만 배운다. 그러니까 질문을 해도 여러분들의 수준이 질문을 해도 1, 1.5, 1, 1.3, 0.2 이런 것만 질문을 하기 때문에 1부터 10까지 알든 1부터 5까지 알든 여러분들 실력은 이 10이라는 그 어려운 질문을 못한다 이거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그 교수가 정말 똑똑하다, 정말 바보다, 수준이 낮다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냥 그 개인이 좀 강의를 잘한다, 강의를 못한다 이렇게 따져야지, 아니면 개인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 안 한다 따져야지, 그냥 분교라서 족같고 본교라서 정말 좋고 이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도 일단은 100명의 유학생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본교, 분교, 그럼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는 일단은 한국 사람일 경우에 똑같이 학교의 시설을 잘 이용 안 하고 그냥 공부 열심히 했다 그러면은 어쩌면 본교가 더 여러 가지 수업을 들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분교에 다녔던 학생이 영어를 어쩌면 더 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분교 같은 경우는 제가 본교도 다녀보고 분교도 다녀보고 2년제도 다녀보고 명문 주립대도 다녀보고 아주 명문 주립대 다녀보고 아주 명문 주립대도 다녀보고 아주 명문 주립대도 다녀보고 아주 명문 주립대도 다녀보고 2년제도 다녀보고 분교도 다녀보고 2년제도 유명한 2년제도 다녀보고 그냥 2년제도 다녀보고
별의별 인연에 다니고 이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보니까 작은 학교일수록 인간과 인간의 대화가 좀 깊어져요. 깊어져. 근데 이제 큰 학교를 가니까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면 뭐 엄청나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인간과 인간의 대화 시간이 짧아요. 짧게 끝나는 거예요. 짧게 끝나. 좀 어렵죠. 사기가 어렵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화는 쉬울 수 있는데 깊게 대화하는 거는 어쩌면은 작은 학교에서 졸업한 학생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긴 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학교를 딱 가가지고 곧바로 그 학교만 졸업했다 그러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래도 여러 군데 학교를 졸업했다 하는 애가 더 영어를 잘할 가능성이 영어만 제 말은 학교 성적이라든가 이런 전공 말고 그냥 영어 대화 그게 어쩜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은. 근데 그게 100% 맞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지금은 유학생들을 고르는 시대라 이거죠. 그래서 웬만해서 뻥을 쳐가지고 한국에서 나 이 학교 졸업했는데 뭐 어디 졸업했는데 하면서 뻥을 쳐가지고 그 좋은 회사 들어가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연예인 같은 경우는 뭐 적당히 우리가 연예인들을 제가 연예인 뭐 영화배우 이런 사람들이 뭐 미국의 대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뭐 높은 곧바로 연봉이 올라가고 뭐 이런 뭐 주인공을 차지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사실 들어가서 연기를 잘하면 이제 올라가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학력이 좀 잘못된 정보가 막 흘러 돌아다니죠 사실. 그래서 우연하게도 그냥 정말 피해자 가해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닌 이런 사람들이 막 그래서 인터넷을 너무 믿지 마시고 여러분도 직접 그래서 학교도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이제 예를 들면 퍼듀 같은데 퍼듀가 라파인가요? 어쩌고 그런 학교인데 그게 본교인데 그 학교에 가지 못하더라도 분교를 갔더라도 한 2년 정도 공부하고 다시 본교로 갈 수 있다면은 제 생각에는 분교도 나쁜 선택이 아니다. 창피한 게 아니다. 그러나 말을 할 때는 제가 본교를 다닙니다. 제가 분교를 다닙니다. 이 말을 해야 될지 저는 사실 하고 싶진 않아요. 하고 싶진 않은데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먹는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저같이 뭐 제가 분교를 하는지 본교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뭐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학원을 차릴 것도 아니고 뭐 과외를 할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한국에 가서 학원을 차리는데 분교를 하는데 본교 나왔다고 뻥을 치면서 학원을 차렸다. 그러면 이게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제 평소에 그냥 뭐 제가 아무것도 이익을 안 남기고 분교 나오든 본교 나오든 그냥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가 잘못이죠? 그렇잖아요. 본교든 분교든 공부하는 건 다 똑같다 이거죠. 미국에서는 다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데 학원을 차렸다든가 뭐 회사를 갔다든가 이럴 때 그 학교를 갔다 거짓말 할 경우에는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또 그리고 걸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호기심 많은 사람한테는 그게 그리고 저는 그런 걸 계속해서 유학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뭐 공부하고 있다? 그건 표현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 그런 관심이 높은 사람이에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들어보면 압니다 사실. 저 같은 전문가들한테는 걸리면은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제가 유학원도 하지도 않고 유학원 할 생각도 안 하지만은 유학원 보통 일반적인 유학원보다는 제가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아니면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요. 예,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걸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미국 대학에서 재밌었던 거 그런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재밌었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미국 대학교에서 재밌었던 경험을 얘기하는데 이게 거짓말일 수 있어요, 사실. 학력 위조, 거짓말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면서 씨발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저는 지금 사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거짓말일 수도 있다 이거죠. 미국에 안 갔을지, 공부를 안 했을지, 졸업을 안 했을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본 적 있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졸업증을 깔 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익도 안 남고, 내일 때 재밌었던 경험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이제 공부를 극복을 했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연극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연극 수업. 연극 수업. 그냥 교양 과목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교양 과목으로 연극 수업을 들었습니다. 좀 자랑스럽죠? 영어를 잘했다는 뜻이에요. 연극 수업을 들었으니까. 당연히 마지막 그 시메스터 끝나면서, 시메스터는 아니네. 여름 프로젝트였네. 여름 학기 수업이었네. 여름 학기로 여름 시메스터였네. 그러면서 이제 연극 파트너가 연극을 한 편을 연극을 하는 거죠. 연극을 하고 끝내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끝내는 그런 수업을 들었는데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한 저번에 한번 꽤 오래전에 인터넷상에서 봤겠죠. 연기 학원이 있었어요. 연기 학원. 한국에 연기 학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연극을 가르쳐 주는, 아니면 대학교일 수도 있고, 연기 학원이, 연기 연극 영화학과 뭐 이런 데서 교수인지 선생이 첫 번째 수업이 있지, 두 번째, 하여튼 수업 시간을 보는데, 그 사람이 순수하게 몸으로, 맨손으로 어떤 걸 액션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게 있었어요. 그런 씬이 있었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저거 나도 수업 처음 들어와서 배웠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새끼 혹시 나랑 같은 학교 나왔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거죠. 같은 학교 나와서 같은 연극영화과인가? 뭐 미국에서. 제가 연극영화과는 아니고요. 연극 수업을 들었다. 3학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요. 처음에 미국의 연극학과를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떤 수업을 하냐면은, 먼저 심호흡하고 어쩌고 뭐 서서 그 몸을 좀 풀고 뭐 이래요. 뭐 스트레치를 한다 이거죠. 스트레치를 하고 나서 갑자기 교수든지 강사든지 이런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야, 맨손으로, 그러니까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무언가를 한번 표현해봐. 근데 그게 한 10초 정도, 10초로 무언가를 표현해봐. 그렇게 하더라고요. 10초. 그래서 이제 10초,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한 1분 정도 시간을 줬어요. 스트레치 하면서, 호흡 스트레치 하면서 1분 정도 시간을 주고 10초 정도의 시간으로 무언가를 표현해봐. 그래서 제가 10초 동안 갑자기 그 생각이 더라고요. 10초로 뭘 표현할까 하다가 골프를 생각했어요. 골프 치는 거, 공 놓고 골프를 때리는 거죠, 한마디로. 그걸 생각했는데, 뭐 당연히 제가 맨손을 하니까 뭐 잘했겠습니까? 복잡했겠죠. 10초가 더 뭐 10초 지나려고 하니까 골프가, 그제서야, 그러니까 판토마임인가요? 마임인가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애는 이제 바이올린을 키고, 어떤 애는 또 뭐 달리기 준비를 하고, 어떤 애는 레슬링을 하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 또 어떤 애는 뭐 공부를 하고 뭐 이런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우연하게 골프를 생각해가지고 골프를 했는데, 그때 강사 친구가 골프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골프를 딱 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그 표현하는 방법이 제가 배웠던 강사가 했던 표현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어떤 그 물건을 표현할 때 어떻게 똑같이 표현할 수는 없어요. 사실 몸으로. 여러분들 골프를 갖다 표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퍼팅을 갖다 표현할 수 있겠죠. 퍼팅이 골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티샷을 날리는 게 골프일 수 있을 것이고, 벙커샷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때 한국의 인터넷상에서 텔레비에 비쳤던 그 사람은 골프공을 갖다가 티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로 딱 때리는 그런 씬을 갖다가
연기를 했거든요. 판토마임 같은 걸 했는데 제가 저를 가르쳤던 강사도 그걸 했는데 그 모양이 둘의 모양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기초 폼이 있구나. 기초 폼이 있구나. 이거 완전히. 그렇지. 미국에서 그 한 시메스터 수업하는 거 있잖아요. 한 시메스터 수업하는 그 수업을 그대로 한국에 있는 연기 학원이든지 아니면 뭐 연극 영화과에서 그대로 한국에서 미국 수업을 그대로 따라 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수업 내가 들었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하고 제가 같은 학교를 졸업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그대로 베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또 미국이 땅덩이 넓잖아요. 넓더라도 미국의 대학교 내에서 수업들이 기초 1학년, 2학년 이런 수업들은 어느 정도 비슷한 점이 있어요, 사실은.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친구가 서부에 있는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을지라도 그런 표정이 나왔을 거고, 제가 동부에서 공부했을지라도 그런 표정이 나왔을 것이고,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거죠. 하여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똑같은 제가 했던 수업의 똑같은 내용이 한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하는 것 자체가 저거 내가 수업했었던 건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깜짝 놀랐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금 연극 수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제 깜짝 놀랐어요. 일단 제가 배운 것과 제가 미국에서 배운 것과 한국 연극 영화과인지 아니면 연극 학원인지 학원에서 가르치는 게 똑같더라.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그런데 그럼 이제 뭐가 재미있었느냐? 중요한 거는 이제 연극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화하는 그 영어의 스타일 있잖아요. 톤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연극을 보러 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야. 잘 모르니까 영화와 연극 뭐 이런 거를 다 똑같이 봤거든요. 사실은 연기하는 걸 봤는데 영화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더빙했을 시대, 더빙 시대는 좀 이상했지만은 더빙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동시 녹음했을 때 옛날 드라마도 사실요 더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 촬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배우들이 더빙을 한다든가 또는 뭐 성우들이 한국 배우를 위해서 더빙을 한다든가 뭐 옛날 신성일 뭐 이런 사람들 아주 옛날 사람들 이런 분들은 그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이거죠. 근데 이제 더빙을 하다가 어느 날 동시에 이제 녹음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걸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잡음 소리도 들리고 드라마에 내미 소리도 울고 막 그랬었다고요, 사실은. 근데 처음에는 그게 좀 신기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뭐 드라마도 우리들하고 말하는 것처럼 똑같네 이런 느낌이 들었었다고 얘기죠. 근데 연극은 다르더라고요. 근데 미국 갔더니 미국도 연극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미국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옆에서 무슨 말 하면 이제 뭐 듣는다든가 그러는데 그냥 들리는데 연극을 딱 갔더니 안 들려요. 이게 노래인 것 같기도 하고 꽥꽥 소리를 지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팜플렛 있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팜플렛 아니면 뭐 줄거리 내용 이런 걸 정도 어느 정도 읽고 나서 들어가니까 지금 저쯤 되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걸 알았지 그냥 자체로서는 처음에는 아주 어려웠어요. 그리고 뮤지컬 같은 거 있잖아요. 오페라 이런 건 이제 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팝송 있잖아요. 팝송 미국 팝송 그러니까 영어 회화를 듣고 말하고 하는데 미국 팝송은 따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투가 아니면 이제 뭐 끊는 점 있잖아요. 숨을 쉬는 점이라든가 끊는 점, 말을 끊는 점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알아듣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뮤지컬도 그렇고. 그래서 처음에 영어를 갖다가 그냥 회화 이런 회화를 하는 사람이 연구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갑자기 좀 말투가 다른데 사실 제가 말투가 다른지 안 다른지 그건 모르죠. 그냥 내 마음대로 하와이유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당연히 이제 우리도 저기 노래를 하는데
뭐 판소리를 한다고 칩시다. 판소리식으로 노래 한번 해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제가 판소리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알거든요. 어떻게 이 판소리라는 건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를 낸다. 이렇게 느낌적으로 알거든. 그래서 흉내를 내는데, 미국 애들도 연극 수업을 듣는데 당연히 말투가 바뀌는 거였어. 그래서 저도 그 연습을 하는데 상당히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딱 꼬집어서 너 여기가 나빠, 여기가 나빠, 그게 아니라 뭔가가 이상하고, 또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그 눈동자라든가 말투라든가 손놀림이라든가 이런 게 뭔가가 다르다 이거죠. 우리 이제 맛있을 때 와 이거 정말 맛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죠. 와 이거 정말 좋다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정말 맛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와우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벌써 느낌, 리듬 이런 게 다 다르다 보니까 그걸 갖다 따라하는 데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글을 많이 읽고 스토리 라인을 읽고, 그리고 이제 대화를 다 외워야 돼. 싹 다. 대화를 외워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제 대화는 싹 다 외우고, 그때 저는 택시 운전수 뭐 이런 연극이었어요. 제가 하는 게 제 아내하고 제가 택시 운전을 하면서 맨하탄인가 이런 데 사는 아주 유명한 연극 그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찾아보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게 레프티인가요? 레프티? 좌빨? 아마 어떻게 좌빨 이런 게 나왔는 제목이 레프티였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떤 부분을 했었는데, 제가 택시 운전사로 어떤 아파트에 사는데 월세를 안 낸 거예요. 월세를. 그래가지고 주인 새끼가 나쁜 새끼 가구들을 가지고 나가버린 거야. 가구를. 그 아주 옛날엔 그랬나 봐요. 옛날에는 이게 다 그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연극이 태어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남편으로서 이제 운전을 하고 나서 집에 온 거야. 근데 운이 좋았어. 오늘 운이 좋았는데 집에 왔는데 가구들이 없네. 씨발 뭐 테이블도 없고 책상도 없고 뭐 가구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인한테, 마누라한테, 이 마누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가구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마누라가, 그게 씨발 우리가 월세를 안 냈다고 이 주인 새끼 와가지고 가구를 다 가져가 버렸어. 뭐 우리 어떻게 살지?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부인과 같이 뭐 슬퍼하면서 마지막에 그래도 우리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보자 그러면서 키스하면서 끝나는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 소설 전체의 내용이 아니라 그 소설 안에 일부분이었는데도 10페이지, 20페이지, 상당히 길었어요. 그러니까 파이널 프로젝트라 보면요, 수업을 갖다가 만약에 2시간짜리 수업이잖아요. 그럼 2시간이면은 30분 아니 40분 연극을 하고, 두 팀이 연극을 하고 나머지 뭐 30분 40분을 갖다가 토론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돼요. 이제 마지막 주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연극 쪽에서 저 학점이 6학점을 가지고 있네요. 6학점. 그러니까 2개의 수업을 들었네요. 근데 일단은 그래가지고 제 파트너는 제가 이제 제 섹션이 나왔잖아요. 제비뽑기식으로 해가지고 섹션을 받았는데 제 파트너는 마누라야 돼, 마누라. 그러니까 여자애니까 예쁜 여자애가 저랑 같이 이제 파트너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둘이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연극 연습을 막 해요. 토요일날 주말에도 하고 하는데, 이제 키스는 나중에 하자. 키스 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고지고대로 야 키스는 연습할 때 말고 진짜 하자. 진짜 때 하자.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했다고요. 그래서 뭐 사람들 앞에서 키스하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뭐 그랬는데, 뭐 그래도 뭐 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이상 없는데, 뭐 그래도 하여튼 그 여자를 키스하려고 했는데, 이놈의 강사 새끼가, 교수인지 강사인지 이 새끼가, 이놈이 어떻게 했냐면은 키스는 할 필요 없다고 거기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흑심을 품고 있었는데, 야 얘랑 키스를 어떻게 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걔가 키스는 할 필요 없다. 그냥 아주 실망한 그 눈빛, 그거 들키지 않으려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재미죠. 근데 또 좋았던 게
그러면서 이제 액센트라든가 이 문화라든가 그 시대의 문화, 제가 했던 시대는 1950년대라든가 1930년대에서 50년대 사이 아니었나 보는데요. 그 시대의 문화를 갖다 공부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또 좋은 거는 저 연극 연습할 수 있는 작은 공간 있잖아요. 그런 공간에서 수업을 했는데 거기 이제 뭐 우리 그 에어로빅 운동하잖아요. 에어로빅 댄스 추는 그런 스튜디오였어요. 거울이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특이한 그 느낌이 들었고, 또 하나는 거기서 연극을 하다 보면 막 몸을 하니까 그냥 앉아서 필기고 쓰는 게 아니니까 그 건물에는 샤워 시설이 있어요. 샤워 시설. 당연히 여러분 미국에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뭐 집이 좀 멀다 차를 타고 아니면 뭐 무슨 이유에서 샤워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사실 샤워 시설이 많습니다. 웬만한 큰 주립대학교, 웬만한 큰 사립대학교에서는 운동하는 곳 있잖아요. 학생이면 제 생각에는 돈을 내야 되나? 따로 돈을 낼 수도 있고 학비하고 여러 가지에 포함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돈을 내야 돼. 요즘은 다 학교 운동시설 돈 내고 하는 것인데 돈 내지 않고 가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시설 중에 돈 내지 않고 가는 시설이 있고, 돈을 내는 거는 대부분 이제 헬스클럽 있잖아요. 운동기구 많은데 그런 데는 돈을 내고, 그러니까 뭐 시메스터에 뭐 얼마를 내고 50불을 낸다든가 이렇게 내고 증이 나온다 이거죠. 학생증 이외에. 근데 여러 가지 운동 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샤워 시설이 공짜고요. 공짜가 그냥 들어가서 샤워 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이 연극 영화과, 뭐 이걸 연극과라고 해야 되지? 티어러라고 그러거든요. 티어러 또는 액팅이라고 그러죠. 이 과에 가면은 샤워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샤워하면 돼요. 뭐 좀, 근데 그 샤워 시설은 아주 좀 작게 돼 있어요. 작게 만들어졌는데 보통 그렇게 돼 있죠. 아니면 피아노 음악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알기로는 샤워 시설이 있는 학교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한국의 큰 대학교도 운동이라든가 이런데 샤워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대라든가 연대, 고대 이런데 아마, 그리고 우리는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뭐죠? 동아리방도 따로 있잖아요. 미국도 당연히 동아리방 같은 거를 꾸밀 수 있는데 시간제예요, 시간제. 아예 사무실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뭐 사무실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전화도 좋아요, 전화. 근데 전화를 갖다가 월요일부터 뭐 화요일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전화번호도 있고. 그런 시스템 괜찮더라고요. 근데 한국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이 아마 미국보다는 동아리 이런 게 제가 텔레비라든가 뭐 영화라든가 사람들한테 듣는 느낌이 그냥 아예 동아리에서 산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예 산다. 근데 미국에서는 학교 내 캠퍼스 내에서 아예 산다, 죽치고 산다 이런 경우는 스튜디오 있죠, 스튜디오. 뮤직 스튜디오라든가 아니면은 어, 미술 그림 그리는 스튜디오라든가 이런 곳, 아니, 사진 있잖아요, 사진. 다크룸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과 몇몇 군데가 아예 24시간 개방하는 곳이 있긴 있어요, 사실. 있긴 있는데, 거기서 산다? 뭐 사실 잠자는 애도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잠자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라면 끓여 먹고 그러진 않고요. 그리고 연극 수업이 제가 왜 좋게 생각하냐면요. 그 연극 수업을 이제 들으면서 그 연극과 아이들, 이제 전공 아이들이 아니면 대학원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연극 발표회를 해요, 사실. 발표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학생들 모르는 사람들 사실 그 수업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사실. 근데 저 같은 이제 그 수업을 들었으니까 아는데 1년 패스가 있어요. 보통 대부분의 미국 대학교들은 1년 패스를 팝니다. 그 패스를 가지고 있으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두 번씩 이런 연극을 보러 갈 수 있습니다. 연극을 보러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같은 연극을 두 번, 세 번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문화, 그 사람들의 액센트, 그런 환경, 뭐 이런 여러 가지 공부가 돼요, 사실. 그리고 또 다른 전공 아이들도 만날 수 있고, 뭐 친구도 사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그 연극 수업을 들으면서 그런 곳도 가서 공부도 했었고요. 그런 곳도 구경도 갔었고.
또 대학교 내에서 콘서트 있잖아요. 그런 계기로 여러 가지 알겠는데, 콘서트, 음대 같은 데 가면요, 콘서트를 공짜로 콘서트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 50명, 60명 뭐 초대해가지고 공짜 하는 것도 있고, 오픈 공짜가 있고요. 초대 공짜가 있고, 초대. 그다음에 정말 돈 받고 하는 콘서트가 있고. 이거는 외부에서 오는 전문가들 말고 학교 내에서 하는 콘서트가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밌다, 음악을 좋아한다, 정말 클래식을 좋아한다, 그럼 가서 들어도 되는데, 음악을 싫어한다 그러면 앉아있으면 잠자겠죠. 아무래도 뭐 똑같은 이상한 음악을 갖다가 모르는 음악을 계속 듣다 보면은 뭐 졸리지 않겠습니까? 학교마다 다르지만은 대체로 연극이라든가 뮤지컬 뭐 이런 거는 정말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또 특히 연극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대체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하죠. 뭐 아주 완전 우리가 모르는 그런 연극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큰 주립학교에서는 영화제 같은 것도 하고요. 근데 한국처럼 대학교에서 대학 축제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실제로 그런 건 없고요. 각 대학교에서 하는 축제 비슷하게 뭐 토요일, 일요일 날 축제라고 해야 되나, 잔치라고 해야 되나, 작게 무슨 결혼식식으로. 그럼 보통 미국에서 농과대학에서는, 거의 대부분 미국의 농과대학에서는 뭘 하냐면은 벌레 먹기 파티를 하죠. 벌레로 여러 가지 곤충으로 벌레로 요리를 해요. 요리를 해서 팔아요. 그래서 그 돈 팔아가지고 돈 남은 걸로, 그걸로 뭘 하냐면은 뭐 부르육독기를 한다든가, 또는 이제 국제적인 날 뭐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외국 나라의 학생들이 자국의 음식들을 파는 그런 페스티벌 하는 대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외국 학생들이 막 모이고, 또 미국의 대표 학생들이 모여서 햄버거를 판다든가, 그래서 그 수입으로 뭐,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든가 이런 걸 하죠. 그런 그런데 이제 참가하게 되면은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한국처럼 캠퍼스 전체가 뭐라 그러죠? 파티를 한다든가 축제를 한다든가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어떤 학교는 마을 전체, 그러니까 학교가 아니라 마을 전체 어떤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 뭐 샌프란시스코라든가 좀 큰 데 있잖아요. 보스턴이라든가 이런데 보스턴 마라톤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학교 앞을 막 마라톤 선수들이 지나간다, 아니면 자전거 타는 사람이 지나간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날은 뭐 약간 좀 축제 분위기에 하고 연결돼 있죠. 근데 보통 대부분 그런 이벤트가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날 하지, 평소에 뭐 화요일 날 하든가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미국에 심지어 졸업식을 갖다가 일요일 날 하지 않습니까? 일요일 날. 그,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들이 좀 이상한 게, 일요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실. 근데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대학교 졸업식을 일요일 날 합니다, 일요일 날. 그래야지 미국의 모든 가족들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기도하면서 시작하죠. 당연히 목사가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미국의 대부분 대학교들이 졸업식 때 기도가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에, 기독교가 심지어 기독교가 아니다 어쩌다 그래도 대통령이 선서할 때 성경책 위에다 선서하잖아요. 그걸 누가 어떤 새끼가 뭐 저거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느낌에. 그죠? 하여튼 연극 수업을 하나 들으면서 문화도 배울 수 있었고, 그 새로운 언어, 말투도 배웠었고요. 그리고 학교 내 이런 재밌는 프로그램이 많네? 이런 것도 배웠고. 또 아르바이트. 연극 수업이 있다는 거는 그 학교에 연극 대학교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연극 대학이 있다는 거는 연극 무대 디자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디자인 그 학과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연극 무대 디자인을 갖다가 누군가가 뭐 톱으로 썰고 페인트 칠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아르바이트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노가다? 하여튼 그 막노동이 상당히 괜찮아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가 보세요. 학교 내 좀 큰 학교다 그러면은 거기에 연극영화과가 있다. 그럼 연극영화과에 무대를 설치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대를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그 나무 페인트 칠하고. 근데 벽돌은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은 못해요. 벽돌식으로 이제 색칠을 해야 되거든요. 뭐 그런 것도 배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자신 있다 그러면 이제 가서 하면 되는데, 그 아르바이트도 상당히 나쁘지 않다. 제가 추천하는, 캠퍼스 내에 추천하는 뭐 그리 특별히 막노동에서 막 위험한 일을 하고 그러진 않아요. 미국은 철도 철망이 상당히 안전하게 하니까 특별히 그렇게 문제는 없고. 그럴 때가 내가 스테이지를 만들었어. 그리고 또 가서 연극을 보게 돼. 그러면 상당히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음악 콘서트도 보시고요. 뮤지컬도 있으면은 보시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죠 사실. 그리고 어떤 애들은 체스 클럽 이런 거 애들 시합하면은 광고 때리고 그럼 사람들 가서 체스 구경도 가고. 체스를 한다면은, 미국 애들 체스 많이 하거든. 특히 동부에 저 예일대 뭐 하버드, 특히 하버드 앞에 근처에는 항상 체스하는 새끼들 많아요. 그 공원에 돌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테이블 같은 거 앉아 있는 테이블 자체가 체스판이에요. 체스판으로 그리면, 체스판 사실 그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체스판이니까 누구나 앉아서 체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돌이나 나무 뭐 이런 병장 있잖아요. 병정 이런 건 자신이 들고 와야겠죠. 그래서 거기서 하는데 항상 죽돌이가 있어요. 잘하는 애들 죽돌이가 있고. 내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돈 내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느낌에 돈을 걸기도 하고. 뭐 보통 이제 애들 점심 걸고 하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즐거운 뭐 볼거리라고 하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